사실 대선 이제 유세 기간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까지 설화도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 등등을 해야 하는데 어제 나왔던 설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유님이신데. 그래요? 아니 내가 보면 요즘에 보니까 이 시장에도 딴 것보다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보고. 예, 전재현 어떻습니까?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 요새 뭐 미스 뭐뭐 예.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잖아요. 요즘 미스 코리아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중계도 안 하죠. 외모를 뭐 평가해서 뭐 이쁘다 못생겼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요새는 예쁘다는 얘기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물론 여성에 대한 오히려 뭐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분 좋게 또 배현진 의원을 좋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재밌게 예. 해보려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제 좀 부적절한 면이 좀 있었고요. 예. 이제 앞으로 뭐 근데 뭐 그것이 또 그렇게 크게 뭐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또 그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또 캠프에서 나오는 여러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이제 선거 구도가 더 첨예하게 맞붙게 되면은 더 이제 흥분되면서 더 큰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대선 때 이제 후보 윤석열 후보의 수행 대변을 했었거든요. 예. 항상 이제 그 긴장을 그렇죠. 많이 하고 후보의 발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좀 부적절했다고 예. 하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해서 요런 그러니까 마무리하시기 전에 후보가 발언 마무리하기 전에 좀 요런 거는 내가 좀 좀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현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현장 대변인이 했었고 그게 예. 사실 굉장히 또 긴장도가 많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문수 후보의 또 이런 현장 대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그런 일을 좀 또 경험으로 삼아서 예,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여성에 대한 그러한 그 인권 의식이랄지 아니면은 또 뭐 그 두루두루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 어떤 그 정확한 또 어떤 지위나 아니면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었으니까요. 자, 이번엔 이준석 후보의 설화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수성구 분들 계시면은 왜 2016년에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렸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도 대구의 미래를 이끌기에는 이미 한번 흘러간 물이라는 판단이 대구 수성구 유권자에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박수현 의원님, 예.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유세나 발언을 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먼저 환호해주고 할 때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의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떤 거라고 지금 저는 저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
적절하지 않죠. 전부 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잘 알아요. 본인들도. 근데 현장에서 발언을 하다 보면 저렇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당은 또 그걸 딱 집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그 발언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것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저 두 분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또 저희 당의 후보이신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혹시 저런 상황에 또 발언에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저런 걸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순간적인 실수의 말 속에 들어있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정책이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고 대선 때 더 이상 말을 좀 실수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말실수, 개혁신당의 말실수, 민주당에서도 캠프 관계자의 실수라고 지적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김문수입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아니고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예, 이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김문수 의원인데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은 포함하고 여성 정책 담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이제 어떤 개인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여성을 아이 낳는 뭐 모점으로 아는 거냐라고 지금 논란이 일자 캠프에서 직위를 부본부장이었는데 유세본부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얘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게 후보에게 또 당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